안녕하세요. 이재숙입니다. 오늘은 완전학습의 수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완전학습의 80% 이해를 위해서 예습을 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채워서 완전학습을 이루는데요. 완전학습에서는 수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집중력 있고 효율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세, 두 번째는 선생님과 1대1로 과외하기, 세 번째는 메모,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세인데요. 바른 자세가 있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엉덩이와 허리가 의자 등받이에 이렇게 닿고요. 발바닥은 바닥을 이렇게 짚어야 되지요. 발바닥이 바닥에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이 바닥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의자가 너무 높으면 밑에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지난번에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아이와 책상 사이는 주먹이 하나 들어가는 정도의 거리, 요 정도의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이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른 자세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바른 자세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불편해해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지 않아요. 저는 편한 자세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한 자세가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죠.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이제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바른 자세를 앉아볼래? 그랬더니 저는 이게 편하고 좋아요. 저한테 이게 바른 자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자세를 가지고 너는 한 시간 내내 수업을 해야 된다.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다른 애들은 이제 바른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으니까 한 시간 가벼워요. 약간 허리가 구부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수업을 하는데, 그 아이는 10분이 지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허리가 결리고 막 이러니까, 그렇다고 움직이자니 자존심은 상하고 막 이래서 한번 제가 한 아이를 이제 골탕 먹인 적이 있었는데, 도도야 이리 와봐. 어쨌든 바른 자세는 오랫동안 집중력 있고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는 거. 사람의 몸이 어디 표면에 이렇게 적게 닿을수록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발로 서 있을 때가 두 발로 서 있을 때보다 더 집중력이 높고요. 누워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더 집중력이 높지요. 그런데 한 발로 서서 공부를 하면 집중력은 높은데 어때요? 좀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눕는 자세죠. 근데 누우면 어때요? 잠이 와요.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집중력과 그다음에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의 적정선이 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른 자세가 항상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과 1대1 과외하기예요. 가장 우수하신 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선생님과 수업을 한다면 가장 좋은 수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학원이라던가 이런 쪽에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학교에선 정작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열심히 하고 선생님과의 수업에 이렇게 완벽하게 기할 수 있도록 해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선생님과 1대1 과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선생님과 눈 마주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로 가시면 이렇게 보고 절로 가시면 저렇게 보면서 최대한 선생님의 시선을 놓지 않는 거죠. 선생님이 나를 보지 않아도 나는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을 쫓아가고요. 두 번째는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그다음 모르면 갸우뚱하는 거죠. 뭐지? 이렇게 제가 대학에서도 이제 두 과를 합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몇백 명 모인 이런 연수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하고 있지만 제 수업을 같이 가는 사람은 몇 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랑 같이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모르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럼 저는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다 알아듣고 있구나, 이거는 좀 부족한가 보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애들이 사실은 그 수업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중심으로 그 아이와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선생님과 이렇게 1대1 과외를 할 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이고 갸우뚱하도록,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직접 모르는 거를 직접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선생님과 눈 마주치기, 고개를 끄덕이고 갸우뚱하기, 그리고 질문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선생님과 1대1 과외를 할 수 있도록 아이를 꾸준하게 습관이 되도록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모입니다. 메모는 공부를 하다가 이 공부를 기억을 오래 해줄 수 있는 단서를 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시험 때가 되면은 꽤 한 달, 두 달 지나서 이렇게 노트를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제 글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걸 배웠었나? 이런 거 언제 했지?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기억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써놨더라면 기억을 했을 건데 정말 까마득하게 하얗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단서를 그렇게 남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그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웃기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그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도도야 앉아봐, 비켜봐, 비켜봐봐, 비켜봐봐, 그래, 그 기억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내가 공부를 어떤 걸 들었는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막 선생님이 이제 공부와 관련돼 없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 수업을 다듬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어때요? 수업을 할 때는 애들이 딴짓하고 놀아요. 그러다 선생님이 내가 옛날에 첫사랑이 어떻고 그러면 어때요? 고개를 번쩍 들고 열심히 그걸 들어요. 수업을 할 때는 다시 시시하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 말씀 주의 깊게 듣고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이렇게 단서로 남기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둘째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이제 완벽하게 수업을 하는데 이제 물어봤었어요. 너는 수업을 어떤 마음으로 이제 수업에 임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저는 수업 중에 외우는 것까지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해요, 엄마.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시험을 봤을 때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업을 임하는 자기 기준, 태도가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는 수업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니? 이런 대화를 가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임해? 수업이 끝났을 때 수업을 잘했다 안 했다를 어떤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 그 기준이 너에게는 어떤 거야? 이렇게, 물론 매 시간마다 이렇게 쪽지 시험을 본다거나 하면 참 도움이 되겠지만 요즘 또 그런 것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을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그리고 그 수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이와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준을 좀 설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업 완전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 전에 예습할 때 요약한 거 있죠? 그걸 꼭 읽어보고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얘기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1교시부터 3, 4, 5, 6, 7, 8교시까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교시하고 2교시는 기억이 잘 남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억을 이렇게 빨리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뭐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면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아이가 오며 가며 잠을 깰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굳이 또 자동차로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아이를 위해서 별로 좋지 않으니까 걸어가면서, 그것도 걷기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뇌를 깨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아이가
열정이 높으면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고 잠깐 자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5교시가 되면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무리 들어 올리려고 해도 이렇게 자꾸 잠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방법은 밥을 먹은 다음에는 20분 정도 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도 안 와요. 흐리멍덩한 상태에 이제 5교시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 어쨌든 잠깐 자다가 깨니까 더 머리가 아프고 이랬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한 20분 자야겠다 하면 20분 자고 깨서 이렇게 수업하는 이런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뭘 하다가 피곤하면 지금부터 20분 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20분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 개운하지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좀 어렵기는 해요. 이 방법은. 그래도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잠깐 자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세, 바른 자세, 편한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 두 번째는 선생님과 1대1로 과외하기. 근데 1대1로 과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선을 놓치지 마라. 선생님의 시선을 계속 잡고 있어라. 두 번째는 나의 진행 상황을 선생님께 알려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갸우뚱하여라. 세 번째는 질문을 하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모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기억을 오래 가질 수 있도록 메모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수업을 할 때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수업을 잘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제 아이가 시험을 보면 지금 이제 좀 컸으니까 예전에는 10 몇 과목을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전 과목을 다 100점을 받고 하나를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별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해봐야 뭐 2시간, 뭐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매일 이제 복습, 예습 복습만 이렇게 하는 거죠. 학원도 보내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얘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학교에 갔을 때 이렇게 봤어요. 창문으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저렇게 이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요. 선생님을 쳐다보는 눈빛에서는 레이저가 발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마징가인가요? 거기 비너스 있죠? 비너스 로봇에서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잖아요. 빛이 나가는데 제 딸이 눈에서 이렇게 빛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비너스인가 할 정도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전에는 얘가 뭘 공부를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와. 이건 좀 불공평한데? 이런 생각을 문득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은 저 정도 점수를 받을 만하다 했어요. 그리고 수업 중에는 완벽하게 외우는 것까지 끝내려고 목표를 삼는다 하니, 이 정도의 어떤 자기 관리, 자기의 목표, 이런 거를 한다면, 수업은 완전 학습은 어느 정도 잘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특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기분 좋죠. 네. 하지만 아이가 성적을 떠나서 그렇게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순간의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아이와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더불어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또 이걸 통해서 아이의 인생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도 같이 덧붙여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